이번 시간에는 패러데이의 전자기 유도 법칙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 자기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는 와중에 어떤 역사적인 사건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해 보도록 할까요? 1700년대 후반에 우리가 잘 아는 쿨롱이 두 개의 점전하가 서로 R만큼 떨어져 있을 때 그 점전하가 만들어내는 전기력, 정전기력을 계산하려면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법칙을 만들었습니다. 스스로 실험장치를 만들어서 그 실험장치를 가지고 측정을 해가지고 두 개의 점전하가 R만큼 떨어져 있으면 그 거리 R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힘의 크기를 갖고 각 점전하가 대전되어 있다고 했을 때 그 대전된 전하량의 곱에 비례하는 그러한 힘의 크기를 갖는 정전기력이 만들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죠. 그렇게 해서 이제 정전기력에 대한 이해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볼타라는 인물이 이탈리아의 과학자인데 볼타가 전지라는 것을 만든 이후에 그걸 가지고 우리가 많은 전류, 전압 특성들에 대한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걸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재미있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도선에 전류가 흐를 때 그 주변에다가 나침반을 놓았더니 나침반이 움직이는 현상을 보게 된 것이죠. 이 현상을 누가 봤냐면 웨르스테드가 봤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웨르스테드가 그런 현상을 보기 전까지 자기장은 자석에 의해서만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웨르스테드가 놀랍게도 전류가 흐른 도선 근처에 자기장이 발생하고 그 자기장이 분명히 나침반의 바늘을 움직였을 것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됐죠. 그 다음에 그런 현상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해할 수 있는 공식을 만들어낸 것이 마치 두 개의 점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정전기력을 이해하기 위해서 쿨롱이 했었던 실험과 같이 비오라는 인물과 사바르라는 인물이 둘 다 프랑스의 과학자들인데 그걸 이용해서 도선에 흐르는 전류가 어떤 자기장을, 어떤 크기의 자기장을 만들어내는지 하는 공식을 실험을 통해서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있지 않아서 앙페르가 비오와 사바르가 알아낸 공식을 더 일반화시킨 공식이 무엇인가를 알아내게 되었고 그것을 앙페르의 법칙이라고 부르게 되었죠. 그 이후로 재미있게도 영국의 과학자 패러데이가 다시 등장해서 오늘 말씀드린 것 같이 전자기 유도 법칙이라는 것을 또 알아내게 됩니다. 그러면 패러데이가 어떤 식으로 이것을 알아내게 되었는지 우리 함께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800년대에 패러데이는 이런 의문을 가졌습니다. 자기가 연구했던 것들과 자기 선배들이 연구했던 것들을 같이 들여다보면 움직이고 있는 전자는 자기장을 만든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이것은 좀 전에 말했던 것 같이 웨르스테드나 비오사바르나 그리고 앙페르가 발견한 법칙들이 다 연결되는 것이죠. 움직이는 전자는 전류를 만들고 그 전류가 자기장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움직이는 전자라는 것은 결국은 뭐냐? 바로 전류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전류가 자기장을 형성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자기장에 의해서 전하가 힘을 받는다 하는 것을 알고 있었죠. 이게 바로 로렌츠의 힘이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다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패러데이가 이와 같은 현상들에서 유추해서 거꾸로 이런 현상이 있을 수는 없겠는가 하는 질문을 했던 것이죠. 스스로에게. 움직이는 자석은 전기장을 만들 수 있겠느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움직이는 전자는 전하의 일종입니다. 전하가 자기장을 만들었다는 것을 보면 그거에 대응해서 움직이는 자석이 전기장을 만들 수 있겠느냐 하는 거죠. 이번에는. 그죠? 자석의 움직임이
전기장을 형성하느냐? 이게 질문인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리고 자기장 안에서 전하가 움직이는데 그러면 거꾸로 전기장에 의해서 자석이 움직일 수는 있겠느냐?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알고 있는 지식들로부터 이와 같은 질문을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들을 바탕으로 해서 그것들로부터 유추해서 새로운 질문을 만들어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와 같은 이야기를 패러데이 입장에서 가졌던 질문을 그대로 함께 이야기해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와 같은 질문들에 대한 답을 하려면 우리가 뭘 해봐야 됩니까? 실험을 해봐야죠. 실험이라는 것은 결국 측정하고 관찰하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웨르스테는 전류가 흐르는 도선 주변에 나침반을 놓음으로 해서 나침반의 바늘이 움직이는 걸 보면 자기장이 형성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뭘 관찰해야 돼요? 자기장이 아니라 전기장이 형성되는 것을 관찰해야 돼요. 그러면 전기장이 형성되는 것은 나침반이 아니라 다른 측정 도구를 사용해야겠죠. 그러면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전기장이 형성되는 것을 관찰할 것인가 하는 의문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이걸 해결했을까요? 자, 패러데이는 엄청 유명한 실험 물리학자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죠. 그러면 패러데이가 그 방법에 대해서 열심히 고민한 다음에 방법을 찾아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 옆에 있는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자, 여기 자석이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동그랗게 만들어 놓은 고리 모양의 도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고리 모양의 도선이죠. 고리 모양의 도선이에요. 도선이 있어요. 그리고 그 도선에다가 뭘 갖다 대냐면 검류계를 연결합니다. 검류계. 검류계가 뭐냐면 검류계는 기본적으로 전류의 양을 측정하는 전류계인데 매우 측정하는 능력이 좋은 정밀도가 높은 전류계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작은 전류의 양도 측정할 수 있는 전류계가 바로 검류계다 라는 것을 아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전류가 흐르는 것을 검사하는 기계라는 뜻이죠. 검류계예요. 그래서 아주 작은 전류량도 측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류계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류를 측정하는 전류계의 일종인데 굉장히 감도가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러면 이와 같이 검류계를 연결하고 나면 검류계가 지금은 0을 가리키고 있어요. 0을 가리키고 있는데 지금 여기 자석을 이쪽으로 쉥하니 가까이 가지고 간다고 생각합시다. 자석이 움직이고 있어요. 조금 전에 움직이는 자석이 전기장을 만들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했죠. 움직이는 자석이 전기장을 만들 수 있느냐. 그러면 자석이 있으면 결국은 자석을 가까이 갖다 댄다고 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 건가요? 우리가 여기서 자기력선을 그린다고 하면 말이죠. 이와 같이 그림이 그려지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 자석을 가까이 된다는 것은 요 자기장들이 요 고리 모양의 도선을 뚫고 지나가는 양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완전히 옆에서 본 걸 생각합시다. 지금 완전히 옆에서 보서 이 고리 모양을 옆에서 봤어요. 근데 자석이 있어요. 자석이 있으면 이와 같이 지금 이 위치에서 요 고리로 되어 있는 도선의 단면적을 지나가는 자기장의 개수는 3개입니다. 그렇죠? 이와 같이 3개가 지나가는 걸 볼 수 있어요. 만약에 이게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면 어떻게 돼요? 가까이 다가가서 요 위치에 왔다고 치면 이제는 여기서는 이렇게 하고 여기 안 지나갔던 것들이 이제 지나갈 수 있는 거리에 들어오겠죠. 그죠? 이렇게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는 3개였던 것이 자석이 다가감으로 해서 이 들어가지 않았던 2개의 자기장선까지 지나가서 5개의 자기장선이 지나갈 수 있게 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선속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 봅시다. 자, 보세요. 자, 우리가 전에 배웠던 것은 전기선속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전기선속이라는 것이 있는데 전기선속이 어떤 것이냐? 전기장이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 어떤 면적을 지나갈 때 그것을 다 더해주면 그것을 우리가 관심 갖는 그 면적에 대한 전기선속이라고 불렀어요. 그렇죠? 근데 오늘 배울 것은 뭐냐면 자기선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phi sub b로 해서 아래 첨자 b를 썼는데 그러면 전기장 대신에 자기장을 넣으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지나가는 것들이 지금 자기장을 그린 건데 그 자기장들이 어떤 단면적을 지나가겠죠. 그 단면적은 지금 우리가 조금 전에 말했던 이와 같은 도선으로 만들어내는 단면적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여기를 지나가는 경우에 이게 바로 자기선속에 대한 정의가 되겠어요. 그러면 조금 전에 그렸던 그림으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자, 자기장이 어떻게 배치하는가를 다시 보겠습니다. 자석이 멀리 있을 때에는 제가 아까 자기장을 어떻게 그렸어요? 5개의 자기장선을 그렸는데 그 중에서 3개의 자기장선이 여기 고리 모양의 도선의 단면적을 뚫고 지나가는 걸 볼 수 있었는데 그게 자석이 안으로 다가가면 이 도선에 좀 더 가까이 왼쪽으로 다가가면 5개의 자기장선이 모두 다 이 고리 도선을 지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무슨 뜻이에요? 아, 자기선속이 자석이 다가옴으로 인해서 변한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죠? 자기장선이 요 단면적을 3개만 지나갈 때보다 5개가 지나가면 그죠? 3분의 5배가 증가하게 되죠. 그렇죠? 3분의 5배 증가하게 됩니다. 그렇죠?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패러데이가 여러 번 실험해서 알아낸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어요. 자, 요것을 얼마나 빨리 자석을 집어넣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검육에 나타나는 전류의 양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굉장히 빨리 가까이 다가갈 때랑 천천히 다가갈 때는 예를 들어서 1mA가 흐르는데 빨리 다가갔더니 3mA까지 흐르더라.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었죠. 아, 그런 것들이 의미하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 빠른 속도로 진입해 가지고 여기에서 말하는 자기선속이 시간에 따라서 많이 변할 때랑 조금 변할 때 그때 전류의 양이 다르더라 하는 겁니다. 그럼 그 전류의 양을 달리하게 만든 그 원인은 무엇일까? 그것에 대해서 열심히 실험을 통해서 연구한 패러데이는 앞에 보는 바와 같은 그런 공식을 만들어냈어요. 자, 이와 같은 공식을 만들어냈는데 그게 뭐냐? 유도 전류를 만들어내는데 전류를 만든다는 건 뭐예요? 전류를 만들어낸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이 도선은 저항을 가지고 있으니까 전류를 측정하고 그 도선의 저항을 알면 결국은 무엇을 알 수 있어요? 아, 어떠한 전위차가 만들어지느냐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죠? 전위차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렇죠? 그런데 바로 이것이 전위차에 대응하는 값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선속이 시간에 따라서 변하면 그로 인해서 어떤 전위차가 생기는데 전압이 생기는데 그것을 우리가 기전력이라고 이름을 짓겠습니다. 기전력. 아시겠죠?
기전력이라고 이름 짓겠어요. 기전력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힘이 아니에요. 힘은 단위를 뉴턴을 단위로 쓰는데 이것은 이름을 잘못 지었지만 사실은 힘이 아니라 전위차입니다. 전압에 해당하는 값이에요. 그러면 이 전위차 기전력이 어떻게 생기느냐? 바로 자기선속의 시간에 대한 미분꼴로 표현된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이 앞에 있는 부호, 음수의 부호죠. 이 음의 부호가 가리키는 게 무엇이냐? 시간에 따라서 자기선속이 증가하려고 하면 그걸 막으려고 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에 따라서 자기선속이 감소하려고 하면 그것을 막으려고 든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선속이 감소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막으려 든다는 건 뭐예요? 자기선속이 늘어나게 만들려고 한다 그 뜻이죠. 그죠? 감소하려고 하는 시간에 따라서 자기선속이 감소하려고 그러는데 그걸 방해한다는 것은 자기선속을 다시 늘려주려고 한다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패러데이의 전자기 유도 법칙은 무엇이냐면 자연이라는 존재가 이와 같이 자기선속이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것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변하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방향으로 무언가를 만들어낸다는데 그 무언가가 바로 기전력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전위차를 만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전위차를 만든다는 것은 전기장을 형성해야만 가능한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와 같은 시스템을 만들어서 검유계를 이용해서 우리가 유도 전류가 생기는 것을 알게 됐고요. 유도 전류가 생기는 걸 알게 됐고 이 안에 우리가 사실상은 도선 자체가 여러분들 구리나 알루미늄이나 은으로 만든다고 했을 때 그 자체가 저항을 갖고 있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회로이론에서는 도선이 저항을 갖지 않는다고 가정한다고 했을 때 일부러 이렇게 저항을 넣어주면 되겠어요. 이와 같은 저항을 넣어준다고 하면 우리가 여기에 생기는 전류에 의해서 여기에 전류가 흐르게 되면 전위차를 만들 텐데 그 전위차를 우리가 기전력이라고 부른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유도 전류는 결국은 유도 기전력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유도 기전력이라는 게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다. 유도 기전력이라는 것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아까 말한 것 같이 자기장이 어떤 면을 따라 지나가는 것이 시간에 따라서 변하면 유도 전류가 흐르는 것을 관찰할 수 있고 그것은 유도 기전력이 형성됐다는 것을 보여준다 는 거예요. 그러면 유도 기전력은 결국은 무엇이 만들어졌다는 걸 보여주느냐? 유도 전기장이 형성됐다는 것을 보여주죠. 그렇죠? 왜? 전위차라는 것은 뭐니까요? 전기장이 있을 때 그 전기장이 위치에 따라서 이것을 이와 같이 그죠? 내적을 해서 표현하는 형태로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전위차가 생겼다는 것은 당연히 전기장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유도 전기장이 형성됐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그러니까 이 실험을 통해서 처음에 앞으로 돌아가서 패러데이가 가졌던 의문에 대한 답을 해주는 것이죠. 움직이는 자석이 전기장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확인한 실험이 바로 이 실험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자,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구리로 만든 도선이 있다고 해보세요. 이와 같이 동그랗게 만들고 이쪽은 검유계에 연결했다 생각해 봅시다. 자석이 이쪽으로 다가가요. 슝 다가가는 동안 전류가 흐릅니다. 근데 여기에서 자석을 갑자기 멈춰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멈춘 상태에서는 더 이상 시간에 따라서 자기장이 요 구리도선으로 만든 원형 고리를 지나가는 자기장의 개수가 변하지 않죠. 정지하는 순간에 이제는 더 이상 기전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석이 움직이는 동안에는 유도기전력이 생기고 자석이 멈춰있는 상태에서는 유도기전력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갑자기 움직여서 정지했을 때, 그러면 갑자기 뒤로 빼면 어떻게 될까요? 갑자기 뒤로 빼면 자기장선이 점점 멀어지면서 요 면적을 뚫고 지나가는 자기장선의 개수가 줄어듭니다. 그렇죠? 개수가 줄어든다는 것은 결국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자기 선속이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거죠. 자기 선속의 양이 줄어드는 겁니다. 자기장선의 개수가 줄어드니까. 그러니까 똑같이 또 유도 기전력이 생기게 되겠죠. 그런데 N극이 이와 같이 가까이 다가갈 때랑 가까이 있는 상태에서 뒤로 도망갈 때랑 검유계가 가리키는 방향은 반대입니다. 그래서 이쪽을 가리키다가 도망갈 때에는 반대쪽을 가리키죠. 그 얘기는 뭐예요? 그렇죠. 전류의 방향이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류의 방향이 바뀌었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유도 기전력의 부호가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예를 들어서 진입할 때의 유도 기전력이 1V였다. 그러면 뒤로 도망갈 때에는 마이너스 1V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금 진입할 때와 뒤로 도망갈 때에 따라서 유도 기전력의 부호가 달라진다는 것, 그런 것들을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왜 부호가 달라져요? 그렇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시간에 따라서 점점 자기 선속이 증가하는 경우와 점점 자기 선속이 감소하는 경우가 서로 다른 부호를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결과가 초래된다 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이 음의 부호가 패러데이가 아니라 또 다른 인물인 렌츠하고 연결된다는 거예요. 렌츠의 법칙이 뭐냐? 렌츠의 법칙은 렌츠란 인물도 패러데이와 비슷하게 독자적으로 연구를 해서 재미있는 결과를 얻었는데 그 크기에 대해서는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지만 부호가 중요하다는 것은 깨닫게 됐어요. 그 부호가 뭐냐? 유도 전류는 자기 선속의 변화를 방해하는 쪽으로 자기장을 형성한다 라는 말을 길게 했는데 그게 바로 패러데이가 표시한 이 공식에서 음의 부호에 대응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패러데이의 법칙은 렌츠의 법칙을 포함하고 있어요. 여기 있는 음의 부호가 바로 렌츠의 법칙을 가리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패러데이의 의문, 첫 번째 의문이 이와 같이 해결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움직이는 자석은 전기장을 만들어낸다 라는 것을 확인하는 실험 결과를 보여드리면서 제가 패러데이의 유도 법칙과 연결해서 렌츠의 법칙까지 한꺼번에 설명을 해드렸습니다.